자, 오늘 지금 보니까 핫한 뉴스가 국제 원자력 기구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지금 일본에 도착을 한 걸로 나오더라고요. 소식이. 오늘 최종 보고서 발표할 예정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오늘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만나서 네. 이제 대담을 하고 그리고 최종 보고서를 이제 일본 측에 전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부터 6차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 6차례 보고서가 이를테면 뭐 과정이 투명했느냐,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느냐 등등등이고 이게 최종적으로 한마디로 방류를 해도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요거를 이제 담은 그 내용의 보고서가 이제 전달이 된다라는 건데 기존의 어떤 상황을 봤을 때는 좀 답정너다. 이미 방류가 결정된 거 아니냐라는 건데 예를 들면은 2015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 보고서를 IAEA가 냈는데 이미 그때 해양 방류를 잘 통제된 상황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식으로 그때 보고서에 이미 담겨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IAEA가 이미 결정을 하고 거기에 뭐 어느 정도 맞춘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네네. 그런데 IAEA가 이제 하면은 다음 주에 이제 방류 허가서 뭐 합격증이 정확하게 합격증을 전달을 한다라고요. 이게 무슨 입시도 아니고 뭔가 이렇게 뭐 채널을 이렇게 목걸이 걸어주듯이 예, 뭐 당신에게 어쨌든 합격증을 드립니다. 일본 정부의 이런 것처럼. 합격증이 다음 주에 전달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네. 그러면은 일본 정부는 한마디로 스탠바이 이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결정만 하면 그때부터 방류가 이제 결정되는 거죠. 네. 조금 전에 소식 들어온 게 우리 정부가 이제 사무총장이 일본 갔다가 우리 7일에서 9일 사이에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해서 오염수 보고서 설명한다고 온다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예, 예. 이게 보니까 원래 온다고는 했는데 이제 공식 발표한 거죠. 그렇죠. 이제 이번 주 금토일에 이제 온다라는 건데 왜냐하면은 주변국 한국이 이제 반대를 하고 있고 저 태평양 도서국 같은 경우에도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잘 통제돼 있다. IAEA가 이제 설명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본에서도 사실은 지금 일본 정부는 올 여름에 무조건 방류한다 이런 방침인데 일본에서도 좀 이견이 있습니다. 예를 네. 들면은 야당이죠. 아니 열림여당이네요. 야마구치 나수오 열림여당 공명당 대표는 해수욕 기간에는 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네네. 뭐 일본의 후쿠시마 어업 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아예 방류하면 안 된다. 지속적으로 방류를 하고 반대를 하고 있어서 어느 시점에 방류를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사실 우리 국내에서도 오염수 방류 반대 여론이 좀 거센데 일본의 여론도 만만치 않다면서요? 그렇죠. 뭐 한국에서는 뭐 반대한다, 우려한다 이런 게 국민의 한 10명 중에 8명 뭐 안팎으로 이제 그런 여론조사가 여러 개 있었고요. 네. 일본에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일본 TBS 방송사 계열의 JNN이 1일, 2일 이틀간 일본 18세 이상 성인 120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네. 찬성한다. 방류, 해양 방류 찬성한다 45, 반대 40. 이렇게 하니까 이게 아마 플러스 마이너스 3.1인가 1200이면 좀 더 작을 텐데 대충 오차 범위 근접해가지고 지금 찬반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네. 과거에는 반대가 더 높은 여론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굉장히 논쟁적인 이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니까 마이니치 신문 보도에 일본의 농림수산상이 유럽연합에 후쿠시마 사고 후에 식품 수입 규제 철폐를 요청했다. 이런 보도가 있거든요. 예. 이게 사실 우리가 이게 오염수 방류하고 또 수순 중에 하나가 이 최종 보고서가 이제 어쨌든 안전성을 입증하는 거를 이제 보고서에 담고 있다면 사실 수순으로 좀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수산물 수입 관련된 건데 어제 우리 정부와 여당이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겠다라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제 이제 일본의 노무라 데스로 일본 농림수산상하고 그리고 EU의 농업 담당 야누시 보이치에 호프스키 이름이 이름 어렵네요. 어렵네요. 집행위원이 만나서 네. 후쿠시마 농수산물을 수입하는 것에 대해서 유럽연합이 이거를 지금 논의를 했거든요. 현재는 유럽연합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유럽연합이나 뭐 스웨덴이나 이런 유럽 국가들 상당수는 농수산물을 아예 다 금지하는 게 아니라 방사선에 안전하다라는 검사 필증 이걸 네. 다 붙이면 우리가 수입하겠다라는 거고 지금 아예 수입을 안 하는 나라는 한국,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이런 주변 국가들은 아예 이제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제 유럽연합이 수입을 재개할 경우에는 일본이 야 유럽연합도 수입하는데 한국 너희도 좀 수입해 이런 이제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어제 이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네. 믿어도 좋다. 10년, 20년, 30년, 50년, 100년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절대 국민 먹거리 관련한 어떤 불안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확실히 생각을 갖고 대응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유승민 전 의원이 오늘 김종배의 시선집중 출연해가지고 한 말이 있는데 영상을 잠깐 보고 얘기를 나누실게요.
거기는 아마 찬성할 가능성이 거의 100% 가까이고요. 일본 정부는 그에 따라 방류할 겁니다. 우리 정부는 저는 일본의 앞잡이가 일본의 대변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네. 생각을 하고 이거를 만약 찬성해버리면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을 금지해왔던 거를 막을 논리가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근데 어제 당정은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수입 금지 어제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도 말이 살짝 바뀐 게요. 지난 3월에는 후쿠시마 수산물이 한국에 들어올 일은 결코 없을 거다라고 결코라는 했는데 표현을 썼죠. 어제는 말이 살짝 바뀌어가지고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무기한 금지하겠다. 제가 보기에는 뭐 내년 한 총선 때까지 금지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근데 후쿠시마 수산물 그거를요. 그러니까 지금 유승민 의원의 전 의원의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이게 총선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하고의 우호 관계 이런 거를 봤을 때 총선 끝나면은 정부 여당의 태도가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뭐 그리고 이런 이제 취지의 얘기죠.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라는 단서가 들어간 게 오히려 말이 바뀐 거다 이 얘기잖아요. 뭐 사실은. 그런 얘기죠. 예, 그래서 일단 저는 잘 안심이 안 되고요. 일단 저도 국민이니까 저를 좀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삼중 수소에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도 배출하고 있고 중국도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태평양 한 바퀴 돌면은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인데 네.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해서는 세슘 180배 우럭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위험하지 않냐 이게 좀 대체적으로 전문가들도 조금 반신반의하거든요. 근데 네. 요게 이제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가 어떤 태도를 취할지 지금은 반대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게 태도가 변하지 이게 좀 앞으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사실 이 최종 보고서 놓고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중세 종교 재판의 맹목적 세계관이라는 얘기를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게 과학이 아니라 신화의 영역이 됐다. 이런 식으로 좀 맞받아쳤더라고요. 예. 이게 발언 수위가 막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는 사실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이 이게 수산시장 가가지고 수조에 물을 마셨잖아요. 예. 이게 계속 마실 수 있다, 마시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다 직접 이게 물론 오염수는 아니지만 수조 물을 마시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야당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만 좀 마시라고 해라. 좀 찔러보지 좀 말아라고 하는 거고 여당이나 정부 관계자들은 그만 좀 먹으십시오. 뭘 맨날 먹습니까? 지금 뭐 웨이드 앨리슨 그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부터 해가지고 뭐 한덕수 총리 해가지고 지금 여당 5선 의원이 왜 마십니까? 그 수조물을. 5선 의원이. 예, 김영선 의원. 그러니까 이게 먹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제가 요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2011년 3월에 후쿠시마 원전이 터지고 2011년 한 달 뒤부터 소위 말해서 먹어서 응원하자 일본에서 캠페인이 그렇죠. 벌어져요. 네네. 농림수산성회하고 소비자청에서 했는데 문제는 이제 막 연예인들하고 뭐 아나운서 NHK 아나운서들이 막 동원이 됐거든요. 문제는 그 NHK 아나운서 한 명이 백혈병에 걸렸어요. 물론 이게 과학자들의 얘기는 이렇게 짧은 기간에 먹는다고 그렇게 암이 발생하지는 않는다라는 네네. 거예요. 네. 그 인과관계가 확인이 안 됐어요. 근데 이게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먹어서 응원하자 이런 류의 것들이 굉장히 잠재적 리스크가 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정부 여당이 맨날 먹고 마시고 뭐 이렇게 뭐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도 아니고 왜 이런 일을 지금 하냐라는 거예요. 국민의 불안이 그랬다고 가시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본한테 요구를 하고 요구를 하라는 게 국민들 얘기인데 좀 그만 좀 먹방 좀 찍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수조의 물을 마시는 건 그분들도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옆에 상인들 표정이 썩었어요. 그 영상 한번 보십시오. 완전 썩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잠깐 보겠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이 사실 뭐 지난주에 이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가지고도 언급을 했고 어제 SNS에도 글을 올렸는데 이제 내용은 과거 법무부 장관직에서 물러났던 배경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때 이제 전원으로 정철성 변호사를 통해서 문재인은 기회주의자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서 굉장히 파장이 컸고 본인이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페이스북에다 설명을 한 건데 2020년 12월 16일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의결이 이뤄지고 바로 노영민 비서실장으로부터 사직서를 내달라고 전화를 받았는데 명확하게 거절을 했고 오후에 이제 청와대로 들어갔는데 대통령의 전원으로 물러나달라 이런 말이 있어서 그래서 임명권자가 해임한 것이기 때문에 나의 사직서가 필요 없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쨌든 이거를 나를 해임을 했다라는 건데 이거에 좀 전체적인 맥락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해서 이제 추미애 책임론 이게 이제 야권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있었거든요. 추윤 갈등을 너무 극심하게 해가지고 윤석열 몸집만 키워준 거 상대를 아니냐. 너무 키워줬다.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까지 된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을 좀 강하게 반박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내가 사직서를 안 내고 더 있었으면은 더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을 잡을 수 있었다. 뭐 이런 것도 이제 맥락적으로 좀 깔려 있는 거고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내가 좀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또 이게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어젯밤에 인터뷰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를 저격을 했더라고요. 예, 어제 이제 밤에 KBS 더 라이브라는 TV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이낙연 전 대표는 그렇게 하면 안 됐다. 재보궐 선거 때문에 제가 퇴장해야 한다고 하면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이게 뭐냐면은 그때 대통령,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얘기를 들었던 것이 당에서 요구를 한다, 물러나기를 요구를 한다라는 얘기를 본인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낙연 그때 당시에 민주당 대표가 직접 본인한테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은 이낙연 대표가 그러면은 청와대 얘기해가지고 본인 물러나게 한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좀 깔려 있죠.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을 좀 비판한 것에 대해서 친문계들이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했거든요. 네. 이를테면 최재성 전 전무수석이라든지 사실관계 맞지 않다. 뭐 고민정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뭐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 그런 말을 취지에 아끼겠다. 말을 아끼겠다. 뭐 이런 취지에서 좀 강하게 반발을 하니까 이낙연 전 대표한테 조금 화살을 돌린 거 아니냐. 옮긴 건가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정치권에서의 해석은 친명계로 바짝 붙었다. 뭐 이런 해석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전체적으로 조금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연일 저격에 나선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총선이 그래도 꽤 가까워졌다는 느낌이 좀 들긴 해요. 요즘에 이 요즘 행보들을 이제 보면. 안 보이시던 분들이 많이 나오는 게 최경환 전 그렇죠. 경제부총리도 나오고 그리고 이정현 전 의원도 나와가지고 라디오 나와가지고 막 발언하고 그런 거 보면은 선거 임박했구나 네. 이런 느낌이 많이 하반기에 듭니다. 들어서면서 이제 선거가 앞으로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이 와중에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진이 좀 화제가 됐는데 이마에 반창고를 붙이고 턱 주변에 이제 멍이 든 모습으로 사진을 찍은 모습이 공개가 됐어요. 이거는 어떤 거죠? 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이제 본인의 페이스북에 공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평산마을에 최근에 다녀왔다라고 하는데, 근데 사진이 보면은 얼굴이 좀 많이 부어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 얼굴이 부어 있고 오른쪽 눈 위에 커다란 반창고를 좀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턱 주변에는 퍼렇게 멍이 든 모습. 화면에 이미지를 좀 띄워줄 수 있나요? 네네. 예. 좀 많이 다치신 것 같다 이렇게 좀 걱정. 무슨 일이냐 좀 걱정이 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많이 걱정을 했는데 이게 벌에 쏘여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얼굴이 붓고 멍이 든 것은 치아 임플란트 치료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사실은 이빨이 다 뽑혔거든요. 그렇죠. 예전에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그러니까 비서실장하고 그러니까 민정수석 정무수석 했을 때 워낙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과로 때문에 이빨 전체가 다 임플란트를 할 정도로 그래서 이빨이 안 좋아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다. 저도 좀 건강하셨으면 좋겠는데 좀 마음이 안쓰럽더라고요. 저도 좀 많이 안쓰러웠어요. 예. 어젯밤 늦게 들어온 소식 하나 보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혔죠.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모 씨가 구속됐어요. 예, 이제 전직 보좌관이기도 하고 송영길 대표가 됐을 때 정무조정실장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정무조정실장이라는 거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정무조정실장, 지금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지금 수사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무조정실장이라고 하면 소위 말해서 최측근이라는 거예요.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그 돈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전달한 일부는 본인이 직접 지역 구의원들한테 그러니까 지역 의원들한테 뿌린 혐의 뭐 이런 것들을 받고 있는데요. 이제 법원에서는 지금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라고 지금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강래구 전 감사 같은 경우에도 한 번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가 두 번째 발부가 됐고 요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는 두 번째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에는 아주 요즘 뭐 헷갈립니다. 저도 지금 딱 얘기했는데 갑자기 화이트가 떴어요. 그러니까 정진상 같은 사람이다. 그 정도의 비중이다. 정무조정실장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의 굉장히 측근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사실 송영길 전 대표가 자진해서 출석을 해서 앞에서 이제 인터뷰 같은 거 기자들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되면은 핵심 인물이 구속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 상황에서는 정말로
검찰에 출석할 일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검찰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거예요. 강래구 전 감사가 돈 이렇게 마련해 온 거죠. 네. 그리고 윤관석 의원이 이제 일부 뿌린 혐의, 이성만 의원도 마련해 온 거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중간에서 역할을 한 고리가 바로 이제 이 전 보좌관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체적으로 그림이 다 그려졌다라는 거예요. 이제 검찰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은 이제 남은 거는 송영길 전 대표 그리고 또 하나는 20명 돈 받은 사람들 20명 여기에서 이제 진술이 나올 경우에는 추가로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줄줄이 소환 조사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속도가 좀 날 것 같아요. 다만 이게 이제 증거라는 게 네. 증언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네. 어디까지나 인정이 될지 그게 사실 여부인지 그거는 이제 검찰하고 뭐 당사자들하고 치열한 그리고 만약에 기소가 되면은 법원에서도 이거는 상당히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요. 검찰이 그래서 네. 그거는 이제 치열하게 좀 논쟁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좀 지켜봐야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